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 중국 정치 외교 분석 77번째 시간을 준비합니다. 에이펙 시리즈를 한 5번 내지 6번 시리즈로 준비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진핑이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뭘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연속해서 제가 5개의 각종 행사로 세미나, 집회, 회의 등등 바빠서요. 오늘 11월 7일 날 비로소 시진핑에 대한 방한 정리 하게 된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번 내지 6번 에이펙 관련 시진핑 한국에 온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뭘까요? 이 정치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생물과 같습니다. 특히 국제정치는 더 그렇죠. 예, 각국의 여러 나라의 국내외 상황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특히 국제정치를 보면요, 오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새로운 변수가 새로운 변화와 결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자, 11년 만에 시진핑의 방한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을까요? 왜 왔을까요, 도대체? 예. 방송을 함께 예고하면 정말 시진핑이 온 걸까요? 시진핑이 온 걸까? 아니면 가짜가 온 걸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5편의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오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진핑이 11년 만에 2박 3일의 방한을 했습니다. 이 방한 일정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 보겠는데요. 시진핑이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2박 3일간 방한을 했고요. 이것은 2014년 7월 이후에 무려 11년 만에 방한입니다. 네. 그동안 오라고 여러 번 했지만 안 왔죠. 자, 10월 30일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1시간 40분가량 트럼프와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 첫 정상회담이죠. 그것도 김해공항의 나레마루라고 하는 군사기지에서 첫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 6월달 오사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에 6년 만에 재회한 세기의 회담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어쨌든 10월 31일 오전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제1세션에 참석을 했고, 오후에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총리와 일중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하겠습니다. 왜 시진핑이 다카이치에게 냉담하게 반응했는지 시리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 오전 에이펙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해서 차기 에이펙 의장직을 인계했고, 한중 정상회담을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11월 1일 저녁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국빈 만찬에 참석한 뒤에 7시 33분경 국빈만찬 장소를 떠나서 김해공항을 통해서 중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9월 30일 전망 시에 시진핑이 못 오는 5가지 이유와 만약에 방한을 한다면 3가지 추진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9월 30일 사중전회 이전에 전망에서는 시진핑이 에이펙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실이 더 많아서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인사이트 윈도우 에포크 타임즈의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온다면 시진핑 방안에서 3가지 추진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시진핑이 당시 9월 30일 전망에서 제가 왜 방한을 꺼리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시의 국제 상황을 봤을 때에 첫 번째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진핑의 핵심 이슈에서 밀려나는 걸 시진핑은 절대로 반대하죠. 그러니까 들러리 설판에는 안 오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핵심 이슈 내지는 스포트라이트로는 역시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 9월 30일쯤에는 예상됐고, 이게 뭐 경주든 판문점이든 서울, 평양, 원산 어디든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 가장 중요했고요. 세 번째로 9월 30일 때는 시진핑이 특히 차이나 패싱이 재현될까 우려했었죠. 트럼프와 김정은은 과거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패싱을 했습니다. 시진핑 패싱, 차이나 패싱. 첫 번째는 2018년 6월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그리고 2019년 6월에 한국의 판문점 회담에서 시진핑은 철저하게 패싱당했습니다. 이게 싫었던 거죠. 네 번째는 트럼프 시진핑이 빅딜 매치의 준비에 대해서 시진핑은 별로 준비가 없었고, 트럼프에게 오히려 말려들 오판이 우려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없었던 거죠. 시진핑은 트럼프 딜레마 혹은 트럼프 공포증에 있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 오래 불참한 이유도 같죠. 다섯 번째로 시진핑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이슈가 별로 없어요. 서둘 이유도 없고 뒤로 미루어도 급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9월 30일 전망이었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시진핑이 온다면 세 가지 목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 하려면 오고 아니면 못 온다. 이런 게 이제 제 전망이었는데, 첫 번째는 북미 관계 전개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와 같은 차이나 패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당할 수는 없죠. 두 번째는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패싱을 안 당하느냐? 북미 빅딜 지지 선언으로 남북미중의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권에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역시 한미동맹의 약화를 시도해보는 흔들기 실험과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특히 한국의 친중 노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온다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9월 30일에. 자, 그렇다면 전격 발표된 시진핑 방안, 올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 이유는 뭘까요? 9월 30일 전망과 달라진 이유는요, 시진핑은 빨리 트럼프를 만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부 외환에 빠져있는 시진핑, 트럼프를 만나야 하는 세 가지 배경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실제로 시진핑은 지금 당과 군부의 권력투쟁, 경제위기, 중국의 사회혼란, 이런 것에 포함해서 미중 간의 신냉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내부 외환에 몰려있죠. 두 번째로 시진핑이 13년 동안 강경 노선을 이제는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 온건파들이 계속해서 미중 대화 압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두 번째 배경이고, 세 번째, 시진핑은 내부 위기 돌파를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체제 위기, 공산당의 체제 위기 안정을 위해서 내키지 않는 피동적 방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야 하는 세 가지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급해진 시진핑이 방한할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 이유, 오늘 주제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선 미중 협상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중공의 반 시진핑 온건파의 압력도 해소해야 되지만 지금 중국 경제 문제가 수출이 벌써 27%나 다운됐거든요. 이거 빨리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 이미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애걸복걸을 했지만 김정은은 묵묵부답으로 무시해버렸죠. 따라서 차이나 패싱은 자연스럽게 면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 걱정은 할 필요 없겠죠. 세 번째, 김정은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면 한미동맹 흔들기 시험이 가능하고요. 북중 관계에서도 시진핑이 레버러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북중 관계에서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미동맹을 흔들고 간다면,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대일 강경 노선을 천명함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강한 지도자라는 여론 형성으로 위기에 몰렸던 자신을 반전할 수 있는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방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시진핑의 입장에서 방한으로 얻은 이득은 뭘까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중 관세 협상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위기를 일단 넘겼고요. 이건 나중에 시리즈에서 다시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시간을 벌은 셈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일중 정상회담입니다. 시진핑이 강경하고 냉담한 표정으로 중국 내 강한 지도자라는 여론을 또다시 선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따로 시리즈에서 밝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진핑이 한한령 완화 신호를 보내면서 한국 달래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동시에 한미와 한일 관계의 이간질을 결국은 하는 이 통전 공작, 하이브리드 공작이 전개되었고, 이걸 중국 내에 여론전으로 또 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진핑 입장에서 방한으로 얻은 세 가지 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리즈는요, 시진핑이 진짜 시진핑이 온 것일까요? 이거 다음 방송이고, 한중 정상회담, 빛 좋은 개살구, 실속 없는 정치죠. 여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진핑이 다카이치 시노에 신임 일본 총리에 냉담했던 이유는 진짜 뭘까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겠죠. 미중 정상회담, 정신없이 얻어터진 시진핑의 구걸 외교의 진상에 대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아니고 중국 정치 외교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